여기 한겨울 눈밭을 뒹굴어도 웃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고. 이 긍정의 끝에 있는 남자. 긍정의 아이콘 바로 노홍철 씨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그저 TV에서 보는 유쾌하고 엉뚱한 캐릭터가 아닌 그의 인생 전반에 걸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노홍철이 어떻게 지금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가 살아온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그를 형성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비하인드 스토리도 가득 담겨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파트 1. 어린 시절. 1977년 11월 30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태어난 노홍철은 특유의 에너지를 어린 시절부터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부터 별명이 사기꾼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가진 남다른 말솜씨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능력 때문이죠.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사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어린 시절부터 그는 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 그런 성격 덕분에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 넘치는 아이로 기억하곤 했어요. 노홍철의 가정 환경 또한 그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며 어머니는 교사 출신이었죠. 형은 카이스트와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쳐 현재 사이타마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엘리트입니다. 이러한 엘리트 집안 배경 속에서 자란 노홍철은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우수한 가족 속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특히 그의 형은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대학생 시절에는 형보다 더 많은 과외 연락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꼴찌들아 나랑 같이 시작해볼래? 라는 문구로 과외 학생을 모집했던 그는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남다른 방식으로 과외 사업을 성공시켰죠. 이런 점에서 그는 언제나 독창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즐겼어요. 그는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남성을 무조건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하의 아버지나 차범근, 심지어 전 대통령인 이명박에게도 형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리낌이 없었는데요. 이런 그의 태도는 그만의 독창적이고 허물없는 인간관계를 보여주죠. 특히 어린 시절 ADHD,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거 아시나요? 이로 인해 그는 학교에서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중에 방송인으로서 즉흥적인 반응과 유머 감각을 발휘하는 데 기여했죠. 그는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입학하면서도 틀에 박힌 공부보다는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대학 시절 그는 단순히 학업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데 더 관심이 많았어요. 매우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있는데요. 닥터 노의 성격 개조 클리닉을 창업하여 고민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돈을 받는 독특한 사업을 시작했죠. 닥터 노의 성격 개조 클리닉의 시작은 노홍철이 평소에 느꼈던 사람들과의 소통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어요. 그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를 통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는 점에 착안했죠. 이를 바탕으로 노홍철은 심리상담을 사업으로 발전시킬 아이디어를 구상하게 되었고 이로써 닥터 노의 성격 개조 클리닉이라는 독창적인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닥터 노의 성격 개조 클리닉은 당시에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와의 상담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해요. 이때부터 그는 사람들과의 소통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을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은 이후 방송 활동에서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군대 갔다 와서 창피하게 부모님께 용돈 타 쓰긴 좀 뭐하고 자신만의 장기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노는 거 하나는 끝내줬는데 제대하고 월드컵 기간에 재미있겠다 싶어 차에 가득 싣고 다니던 파티 용품을 내다 팔아봤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1,000원에 팔던 야광 팔찌의 도매가가 알고 보니 세상에나 단돈 50원인 거예요. 이거 뭐지? 했죠. 역시나 마데인 차이나. 그렇게 시작하게 된 파티 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꿈과 모험의 홍철 동산. 또 중국에 관심이 생겼고 여행, 노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 홍철 투어라는 여행사까지 창업을 해요. 여행사를 창업한 계기가 되게 재밌어요. 당시 종로에서 가장 잘나가는 여행사를 삼고초려하여 자신이 제안한 프로그램으로 여행 상품을 만들어 대박을 쳤으며 이때 삼성전자에 다니는 아버지께 용돈을 드렸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그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파트 2. 전설의 군생활. 노홍철은 군 입대 전날에도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군대를 2년 동안의 무료 캠프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겼어요. 군대에서도 그는 역시나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전입 당시 이등병 때부터 선임들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장난을 치고 TV를 보고 있는 병장의 뒤통수에 손가락을 대고 이게 어느 손가락이게요? 라는 말을 하며 장난을 칠 정도로 엉뚱한 행동을 이어갔죠. 그 뒤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바로 구타로 이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노홍철은 똑같은 짓을 반복했고 결국 선임들이 그를 포기하고 노홍철화되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군대라는 엄격한 환경도 변화시키는 그는 또한 위병소 근무를 사면서 부대 간 통화가 공짜라는 점을 이용해 다른 부대에 장난 전화를 걸고 나 노장군인데라며 장군을 흉내내는 장난을 하기도 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결국 본부에서 수상이 여겨 그를 체포하게 이르렀지만 눈물로 호소한 덕분에 영창은 면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위병소 근무 중 지나가는 여성에게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전화번호 라고 외쳐서 실제로 전화번호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머니가 호출되어 각서를 쓰기도 했으며 그의 별난 행동들은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까지 어머니를 불러오게 했던 연속적인 일화죠. 그는 또한 유격 훈련 중에 바지에 실수로 똥을 지리는 바람에 별명이 개싸가 되기도 했어요. 그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은 언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군대 내에서 유명세를 탔어요. 또 위병소 근무 중 실이 영화에 빙의하여 사단장의 차를 30분 동안 잡아두고 검문을 실시한 사건도 있습니다. 사단장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고 근래에도 이렇게 군기가 바짝 든 병사가 있구나라며 부대에 단체 6박 7일 포상휴가를 주기도 했어요. 이런 엉뚱한 행동들이 때로는 그와 동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일반인으로 살면 안 되겠죠? 방송계가 그를 품으려고 합니다. 파트 3. 방송계 입상. 전역 후 끼쟁인 성격 덕분에 여러 공연의 MC를 맡아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었어요. 당시 공연 도중 윤도현의 기타줄이 끊어져 공연이 중단된 상황이 생겼는데 기타줄을 다시 매는 동안 노홍철이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여 공백을 만회해 주었고 그 때문에 윤도현이 노홍철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챙겨줘서 친분을 쌓았다고 해요. 그러던 2003년 당시 엠넷이라는 방송에 PD 눈에 띄어 오디션을 보게 되고 닥터노의 즐길거리라는 케이블 방송에서 진행된 작은 코너를 맡게 됩니다. 길거리를 종횡무진 돌아다니며 놀거리를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으로 노홍철은 방송계에 입성하게 돼요. 특히 그의 거침없고 에너지 넘치는 성격은 일반적인 방송인들과는 다른 신선함을 제공했어요. 처음에는 그의 스타일이 과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곧바로 그의 독특함이 예능계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요소임이 증명됐죠. 이후 3개월 만에 놀러와 라는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이름을 더욱 알리게 됩니다. 또한 당시 놀러와로 유재석과 친분을 쌓으며 이후 무한도전까지 함께하게 되죠. 사실 노홍철의 레전드를 뽑으면 무한도전을 빼놓을 수 없겠죠. 무한도전은 한국 예능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지만 노홍철은 그곳에서 자신의 유쾌하면서 도라이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노홍철은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영돈, 길하와 함께 무한도전의 주요 멤버로 활약하며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이끌죠. 특히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도라이 이미지는 프로그램의 다양한 미션과 도전을 수행하면서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가방을 갖고 티어라와 같은 코너에서 그는 온몸을 던져 미션을 수행하며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점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특히 그의 빠른 판단력과 사기꾼 모습이 돋보였고 미션 수행 중 그의 특유의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대처 방식이 큰 인기를 끌었죠. 노홍철은 무한도전 외에도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주었고 이러한 이미지 덕분에 긍정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특유의 패션 감각과 발랄한 행동은 그가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화제의 중심에 두었으며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캐릭터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정상을 달리던 노홍철에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죠. 파트 4. 추락. 2014년 11월 노홍철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당시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어요. 11월 7일 저녁 11시 55분경 노홍철은 서울 강남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모 호텔에서 세관 사거리까지 음주 상태에서 3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목격했어요. 이를 보고 뒤쫓아온 경찰에게 붙잡혀 음주 감지되고 호흡 측정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열까지 요구하여 인근 병원에 가서 체열 측정한 후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경찰 관계자는 단속 지점 직전에 골목으로 빠지는 차량이 보였다며 누구나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차량이어서 직원이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노홍철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홍철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게 되었고 그가 출연하던 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의 멤버들은 방송에서 노홍철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노홍철은 이 사건 이후로 대중의 비난을 받았고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죠. 또 그의 평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는 상반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실망도 컸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어요.
그 후 방송계를 떠났던 그가 다시 모습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파트 5. 다시 시작. 노홍철의 복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중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죠. 1년 이상의 자숙 기간을 거친 후 그는 천천히 대중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첫 복귀 무대는 2015년 tvN 프로그램 내방의 품격이었어요. 음주운전 사건 이후 처음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복귀 소식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귀 후에도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그는 과거의 사건이 자신의 이미지에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죠. 자숙 기간이 짧은 거 아니냐고 비난조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서옵쇼 잡스 등 출연하면서 계속해서 얼굴을 비췄고 조금씩 시청자들과 소통을 했어요. 노홍철은 복귀 후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짐하며 대중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혀 직접 그날의 일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또 노홍철의 성공적인 복귀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그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이었어요. 음주운전 사건 이후 그는 여러 차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반성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이러한 진정성 있는 행동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그는 대중 앞에서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9년 노홍철은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구해줘 홈즈와 같이 펀딩으로 뮤직 앤 토크 남자 부문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 이후 장장 5년 만이죠. 수상 후 홍철은 울먹이면서 5년 전 아주 나쁜 일로 죽을 죄를 지어서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죽을 때까지 그 무게를 견디면서 살아나갈 거다. 라며 수상 소감을 전해요. 다시 한번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을 전하고 끝으로 오늘 같이 좋은 날 들떠서 사고치는 연예인이 없기를 바란다며 당부를 전했어요. 이후 2021년부터는 방송활동보다는 여행, 유튜브, 본인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여행,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팬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그가 방송을 통해서만 보일 수 없었던 더 개인적이고 진솔한 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어요. 팬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노홍철의 인간적인 매력에 다시 한번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예전 전성기 특유의 밝음과 캐릭터성이 없어졌다는 평이 있어요. 노홍철은 매우 공격적인 진행 방식의 예능인이었고 방송 멤버, 게스트들을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는 노련하게 물어뜯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복귀 후 대중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전의 도라이 모습을 보이는 개그나 공격적인 진행을 일절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이가 들면서의 성숙함과 그 속에 여전한 긍정적인 모습이 남아있어 현재의 노홍철도 좋다고 보입니다. 특히 요즘 개인 유튜브에서 긍정을 외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의 아이덴티티가 남아있죠. 또한 카페인 홍철 책방, 너커서 모델레라는 아이스크림 매장 등 연예인 노홍철보다 사업가 노홍철로 피벗한 느낌이 들어요. 노홍철의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연속이었어요. 물론 본인의 실수로 안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복귀 후 다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죠. 그는 누구보다 자신만의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에피소드와 이야기는 단지 웃음과 재미를 넘어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과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죠. 그의 말처럼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철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잊고 사는 작은 행복의 의미를 다시금 상기시켜주죠. 앞으로도 그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즐거움과 긍정의 에너지를 배워 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